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시장들 중에 많은 것들이 정보 비대칭성이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 순진하게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시장 기능에 다 맡겨라 이렇게 하면은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가 없는 쪽을 착취하는 매우 불공정하고도 불평등한 거래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는 문명이 없다. 네. 심지어는 뭐 역사학자들도 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그 전에 통용되었던 통념, 지배적인 거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답이 야, 성공 못한 놈들은 못난 놈들이어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난 유럽의 백인들이 문명도 보급하고 종교도 보급하고 뭐 과학기술도 보급하고 이러려고 전 세계로 퍼진 거야 라는 게 그들이 갖고 있던 답이었어요. 심지어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선을 병합해서 지배할 때도 조선징들은 열등하고 자기들은 우등해서 자기들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전통적인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네.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가축으로 만들려면 특정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가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화 해놓은 동물은 다 비슷비슷하거든. 근데 가축으로 만들 수 없었던 동물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삐끗해도 가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축이 안 된 동물은 다 다른 이유 때문에 가축이 안 됐고, 가축이 된 애들은 이렇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게 된 건 한 200여 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주 작은 미생물이 들어와서, 작은 생명체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병을 일으킨다는 거는 200년이 안 돼요. 아직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이유를 몰랐죠. 병이 걸리고 뭐 사람들이 죽고 나가고 여하튼 병은 병인데 뭔지 몰랐는데, 그리고 이것이 가축에게서 왔다는 것은 더 얼마 안 됐어요. 알게 된지. 세균이나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걔들은 그냥 자기 복제가 목적이잖아. 걔들은 어느 대륙 사람이 어느 대륙 사람을 싸 죽이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많이 퍼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양한테 있다가 소한테 있다가 뭐 돼지한테 있다가 사람 몸으로 들어와 봤는데 거기 살만하면 사는 거예요. 걔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지만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숙주가 활동을 해야 전파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얘들도 점점 변이를 일으키면서 적응을 해가지고 인간하고 균하고 세균하고가 이렇게 서로 공진화하는 이런 양상으로. 왜 기쁨을 느낄까요? 사람이? 무엇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럼 공자님 시대부터, 그죠?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화,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걸로 봐서 3000년 전에 살았던 어른이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우칠 때 느끼는 즐거움, 그때는 뇌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화학물질이 막 분비되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인간은 언제 지구에 태어났느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대개 우리가 보는 이런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하는 여러분과 저와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10수만 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나와 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행성에 관해서, 그리고 달과 태양과 별과 이 우주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죠. 끊임없는 탐구의 과정입니다. 인류사는. 그 과정에서 물리학이 나온 것이죠. 의 공리, 악시엄, 수학에서 무증명 명제라고 말하는 거죠. 증명하지 않고도 참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명제, 이것이 악시엄입니다. 경제학에도 공리가 있어요. 경제학의 첫 번째 공리 또는 유일한 공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은 이기적이다 라는 공리입니다. 인간은 쾌락과 고통의 지배를 받는다. 인간은 쾌락을 원하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한다.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이런 류의 공리들입니다.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리, 어떤 전제, 어떤 가정도
의심해보지 않고 검증해보지 않고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교수의 말이라고 무조건 맞다? 이것은 그냥 원시적인 습성이 남아있는 거죠.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 지도자의 말을 무조건 따른다 이런 명령을 내리는 문화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그 유전자의 발호를 억제해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한 주장일지라도 그것이 검증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참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시대에 입각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든 또는 철학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묶이면 과학을 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사실이 나의 소신과 어긋날 때는 사실의 편을 드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면 직각삼각형의 그 직각을 양쪽으로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각각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거죠, 그죠? 두 변이 각각 1이고 하나의 빗변이 있는 그 직각삼각형의 경우에 빗변의 길이가 얼마죠? 루트 2, irrational number라고 그러죠? 이 rational number라는 것은 ratio에서 온 겁니다. 비율. 자연수의 비율로 나타낼 수 없는 숫자가 무리수입니다. 근데 피타고라스 학파는 피타고라스가 이 정리를 만든 거니까 자연적으로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감춥니다. 그들이 신봉하고 있던 어떤 신적인 어떤 영감, 질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심지어는 그 일을 발설하려고 한 사람을 물에 빠뜨려서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케플러는 굉장히 신앙심이 투철한 천문학자였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고 신이 만든 이 질서가 완전할 것이라는, 완벽할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신앙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 천동설이 무너지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고정관념에 또는 신학적인 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화형에 처하는가 하면, 그렇죠?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을 화형을 시키고 브루노 같은 과학자를 화형시킵니다. 갈릴레오를 종교법정에 세우죠. 인간의 이 과학적인 인지 능력이라든가 문명의 발전을 극단적으로 억압한 사례들입니다. 케플러는 뉴턴이 발견한 중력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의 턱 밑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케플러가 어떤 사람이 해놓은 행성 관측 자료를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그것이 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행성의 궤도가 원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원궤도라고 상정을 하고 아무리 계산을 해봤지만 관측 자료와 이론적인 값이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났던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이 만들어놨던 타원의 공식을 넣고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컨대 화성의 궤적, 이 타원 궤도에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케플러는 많은 고민을 하죠. 자기가 신봉하고 있던 신이 만든 완전한 질서가 붕괴되는 그런 종교적 철학적인 그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이 태양계의 행성의 경우에는 타원 궤도를 돈다는 거죠. 그것은 그 전까지 일반적으로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의 종교적 관념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신이 만든 것은 완벽해야 되고 원과 구야말로 가장 완벽한 형태인데 실제 행성이 타원 궤도를 돈다는 것, 매우 위험한 과학적 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행성이 늘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타원 궤도를 돌면서 같은 시간에는 같은 면적을 쓸고 간다는 것이 케플러의 제2법칙입니다. 제3법칙은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하고 행성의 속도, 공전 속도가 일정한 관계로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먼 행성일수록 천천히 돌고 가까운 행성일수록 빨리 돈다는 겁니다. 뉴턴이 발견한 것은 제가 물을 마시다가 물컵을 떨어뜨리는 것과 여기서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천체가 운항하는 것 사이에 같은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는 발견이었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 행성이 궤도를 도는 것은 관성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케플러의 법칙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데 안 끌려 들어가려면 도망가야죠. 가까이 있는 놈은 중력이 세기 때문에 빨리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래야 궤도를 돌 수 있으니까. 먼데 있는 놈은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천천히 돌아도 자기를 유지할 수 있죠. 그 정도의 이 조건을 마련하지 못한 것들은 다 빨려 들어가서 지금 지구의 일부가 되어 있고, 지금도 지구와 같은 별들이 막 생기고 있죠. 매일매일 수도 없이 이 우주에서는. 문명의 발전 수준, 산업적 번영, 이 모든 것들은 한 국민 국가가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부족 본능을 잠재우고 내셔널한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느냐, 거기에 한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고